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중화권 증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죠. 자, 이번 주에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7월에는 54.1로 그래도 계속 50을 넘어서는 국면은 나타나고 있는데 예상치는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유의는 하시되, 그래도 먼저 발표됐던 제조업 PMI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고요. 9월 7일에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출입 지표는 기대감이 조금 더 낮습니다. 우선 수출이 7월 달에 좀 많이 쇼크였어요. 마이너스 14.5% 하락했었고 수입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8월 달에는 그 낙폭, 감소폭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라는 점에서 중국 증시 다시 한번 경제 둔화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또 유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경제 지표는 이런 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9월 8일에는 또 여전히 중요한 물가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CPI 지표 제가 지난 보이차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7월에 CPI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래도 코어 CPI 부분에서는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 중국에서 8월에도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왔냐? 황금 같은 9월을 맞이하며 이제 9월에 벌써 첫째 주가 돌아왔습니다. 벌써 이제 좀 아침 공기가 확실히 가을처럼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금구은십이라는 말이 있는데 9월과 10월에 좀 소비라든지 경기가 좀 많이 부양되는, 그러니까 확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성수기를 9월, 10월에 그렇게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게 황금 같은 9월, 은 같은 10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황금 같은 9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좀 반등할 수 있을지, 무엇을 지켜보는 것이 좋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부동산과 증시 살리기에 대해서 희망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운과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쓴다고 정말 서프라이즈인데 라고 느낄 만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특히나 일선 도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심천, 선전 같은 주요 일선 도시에서 부동산 대출 조건을 완화해 준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일선 도시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거래량이 많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방 압력을 좀 굳세게 버티면서 지켜가던 도시인데 어쨌든 이 도시들도 먼저 이제 좀 부동산 대출 조건을 완화해 준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죠. 2, 3, 4선 도시를 계속 부양시키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일선 도시까지 건드린다고 라는 점은 어쨌든 중국이 결국엔 다시 부동산 부양의 의지는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점이고요. 2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 도 당연히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 완화 조건은 여전히 유지되는 반면에 2주택자, 난 주택을 하나 갖고 있지만 하나 더 사고 싶어 라는 사람들한테도 금리를 좀 낮춰줄 수 있는, 특히나 처음 주택을 사는 것 같은 조건들을 적용을 해주면서 지금 부동산 수요 촉진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주택 구매 계약금 비율도 하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분양을 받든 그리고 제가 구주택을 사든 제가 이제 돈이 한정적으로 있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 자체의 비율이 줄어들면 사실 내가 있는 돈으로 조금 사볼만 할 것 같아, 해볼만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부동산 구매에 대한 진입장벽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고 있다라는 점도 아마 수요 촉진하는데 이제 아마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내가 대출을 들고 있었던
있던 사람이면 주택담보대출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전 또는 그 전에도 훨씬 전에 대출을 받아서 갚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중국의 상황이 어떻죠? LPR 금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금리를 낮추고 있음에도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고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니 지금 대출을 다시 받아서 예전 거 조기 상환을 하고 지금 대출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사려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예전 대출을 갈아타려고 신규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 움직임이 컸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던 대출도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해주겠다. 조기 상환하지 않고 안 와도 돼라는 점을 어쨌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낮출 수 있는 거고요. 이자 상환에 대한 압력도 낮춰졌다라는 점이 지난주부터 뭐 주말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부양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가 컸던 벽개원 이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벽개원도 지금 우리가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지금 이자 상환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뭐 3년에 나눠서 천천히 그래도 꾸준히 갚아볼게 라고 했던 채무 조정안 것들도 그러니까 돈을 갚는 거를 늦춰주고 그리고 채무 조정안을 계획을 냈던 것들이 채권단들이 승인해줬더라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이슈도 다시 한번 조금 시장에서는 많이 소화가 된 상황이고 조금은 잠잠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보기보다는 이 기업이 좀 하나의 그냥 개별 이슈였고 여러 가지 우려가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한숨 돌렸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시장에서는 지금 나올 것들은 정말 예상치, 서프라이즈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시장에서 와 이것까지 해줘라고 했던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를 사실 좀 잘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되는 지표들을 좀 축약을 해봤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 수요가 반등할 것이냐를 지켜봐야겠죠. 자, 8월 달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한 반등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9월부터 이 본격적인 부양 정책이 9월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조금 더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보는 게 좋겠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와 그래도 이제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일선도시를 건드렸다. 일선도시까지도 부양정책을 넓혔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 지역부터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엄청 뭐 거품도 있었지만 많이 올랐던 것들이 지방 전체적으로 다 같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런 역할로 지금 일선도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이 수요 데이터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이차에서도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증시. 자, 증시가 참 제가 지난주에 그 희망편을 말씀드린 이후에 정말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데도 밑에서 어딘가에서 뭔가 계속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계속 잡으면서 그 상승폭을 제한했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된 후에 보시면은 지금 지지부진했던 거래 대금도 이렇게 완전 수직 상승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런데도 계속 이게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역시나 외국인 들의 수급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정책이 나왔는데도 아까 이제 보셨던 이렇게 끌어올렸던 부분들은 중국의 본토 거래 투자자, 주체들, 뭐 기관이라든지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끌어올렸던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다시 또 팔고 있어요. 왜 이럴까? 나 이제 중국 못 믿겠다. 여전히 불안하니까 시장이 오를 때 내가 좀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아직까지 더 확실하게 좋아지는 모습들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겠죠.
제가 생각해도 저도 외국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래도 외국인들은 하루아침에도 뭐 200억 위안이라든지 뭐 100억 위안 이렇게 들어오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커져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9월에서 10월에는 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9월에서 10월이 되게 황금기라고 했잖아요. 그 부동산 거래 자체도 이때가 거래 성수기이기 때문에 계속 거래량이 조금 이제 정책의 힘과 계절적 성수기가 맞물려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거고, 반등이 된다면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그래도 다시 다 같이 연동돼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인민은행이 다시 한번 외환 지준율을 200bp를 인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9월 1일에 발표를 했고 아마 시행일자는 9월 15일이 될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이걸 발표하는 순간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의 폭이 좀 확대됐다라는 점이고, 지금 5년 동안 계속 5% 수준에서 지금 뭐 2021년에 잠깐 그 외환 지준율을 좀 올렸다가 위안화 강세 시절에는 오히려 좀 올려놨다가 위안화 약세 압력이 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위안화 약세 압력을 어느 정도 방어하겠다는 의지와 최종 정책 수단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황색 선이 최근 5년간 밸류에이션 가장 고점과 최저점을 이제 쭉 그 라인을 밴드를 만든 거고요. 그 안에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라는 부분들을 표시를 한 건데, 보시면 거의 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홍콩 증시도 아마 조금 더 홍콩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홍콩이 좀 많이 특히나 많이 더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하면 어떻게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싸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더 저점이 있을까 싶을 정도라서 또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정책과 밸류에이션의 상승 여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번 주부터 뭐 10월까지도 중국 증시 관전 포인트가 매년 9월, 10월이 뭐 다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도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저효과도 있고, 그래도 올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풀리기도 했고,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 전환이 정말 좀 확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절도 있다 보니까 여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뭐 그런 소비 관련된 지표도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점이고요. 뭐 투자 심리, 그러니까 소비 심리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지표가 그래도 저는 소비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CPI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9월에 좀 많이 이제 소비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부동산이 움직인다면 가정까지도 같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